그리고 애엄마가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갱년기와 직장 스트레스, 교직에 계시대요. 그리고 아이 문제로 우울증을 판정받았습니다. 원래 성격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못 참는 성격이어서 아이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제는 제가 그냥 퇴근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안아주기만을 부탁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에 답답해하고 있다, 와이프가. 아이하고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상태다. 저도 요즘 아이에게 진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같이 시간을 내어 여행 다니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어야 할지, 생활에 대해 그냥 놔둬야 할지, 자퇴 이후의 생활, 지금으로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될까요? 두서없는 내용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자, 자존감, 이 아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아이인 거 맞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맞물렸냐? 저 오늘 그냥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오는 케이스 중에 엄마 직업이 교사일 때 저 많이 어렵습니다. 깨고 들어가는 게, 전 이걸 깨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분의 의식에 있는, 믿고 있는 것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게 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십니다. 왜? 이분들은 뼛속부터 교사이기 때문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게 중요하고 도덕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학생 대하듯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이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다 어머님이 뭐가 강하냐? 처벌의 신념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왜? 처벌의 신념이 강한 엄마들은 어려서 어떤 부모 밑에서 컸냐? 잘못했을 때 엄청나게 매를 맞았거나 잘못했을 때 언어폭력을 당했거나 잘못했을 때 정서적 폭력을 당한 어머님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베란다로 내쫓죠? 어떻게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고 베란다로 내쫓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어질러 놓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치워라 그랬는데 안 치웠겠죠? 세 마디 했는데 안 치웠겠죠? 베란다로 내쫓았어요. 어린아이를 어른 대하듯 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던 아이입니다. 투정 부리는 걸 받아주지 않는 엄마 앞에서 이 아이는 항상 엄마가 기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지 않으면 엄마한테 한 번도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왔느냐. 내가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면 장난감 정리를 잘해야 돼. 내가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면 밥도 남기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면 반찬 투정하면 안 돼. 왜? 이분이 아마 학교에선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일 텐데 이분이 집에 오면 그 업무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으셨을 확률이 높은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집안은 늘 깨끗하게 정돈돼 있어야 돼. 근데 아이는 늘 어질러. 그러니까 항상 신경질적인 어조였을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우울증 판정 받으셨네요. 아이 문제일까요? 갱년기, 직장 스트레스, 아이 문제. 사실은 복합적인 거죠. 근데 아이 탓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이 탓하고 싶으니까 매일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 짜증 나시죠.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상태까지 오도록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픈 아이네라는 걸 들여다보시면 지금 어머님이 내가 죽겠어. 나 죽겠으니까 제 집 눈앞에서 좀 치워줘봐. 이런 마음은 먹으실 수 없죠. 근데 지금 아버님이 너무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님이. 엄마의 이 문제도 내가 지금 해결하기가 어렵고 아이를 들여다봐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아버님도 공부에 너무나 크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계시다고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몇 시간이고 며칠을 갖고 이러는 걸 봐서는 학교가 너무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적도 너무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대학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여기에 박사님 저는 대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부모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이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를 처벌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혹독하게 베란다로 내몰고 이 어머님이 어렸을 때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프지 않은 마음을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프지 않은 마음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 잘못하면 맨날 처벌받았던 사람이니까 아이도 자꾸 잘못하면 처벌하게 되는 거죠.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죠. 자기 치유하셔야 된다고.
어머님이 사실은 지금 가장 이 집에 필요한 건 뭔가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어머님의 치유입니다. 정신과 약 복용하시면서 열심히 상담 받으시고 열심히 자기 치유하시고 그래서 엄마 마음에서 이 억울함, 분노, 그다음에 엄마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먹구름들이 좀 거쳐지고 났을 때 그래야 아이 문제를 아버님과 마주 앉아서 의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아버님 혼자 양쪽을 다 보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하시려니까 그 힘든 와이프한테도 당신은 좀 갔다 와서 애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여기 마음을 위로하시기에 급급하고 아이를 보면 아이가 또 안 됐기도 하고 또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가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느라고 급급하고 이렇게 해선 이 문제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는 아이에게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아버님. 아이에게 맡기십시오. 다만 자퇴냐 아니냐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 아이 아직 등교 거부 30일째입니다. 2학기 들어가셔서 굳이 지금 자퇴냐 아니냐를 논한다는 건 너무 빠른 성급한 결정입니다. 2학기 들어가셔서 7주 동안의 자퇴, 학업 중단 숙려제 쓰고 그리고 나서 체험학습 충분히 쓰고 2학기 시간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이 충분히 자기 치유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약을 이렇게 먹어도 소용없다. 저는 상담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이 친구가 속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도 엄청날 거고 아빠에 대한 원망도 엄청난데 실제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퍼부어댄 건 장난감이랑 밥 안 먹었다고 베란다에 내몰린 거 정도만 얘기를 한 거지 이 친구 지금 속을 들여다보고 쏟아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쏟아낼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거 제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과 똑같으면 죽고 싶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난 지금이 싫어. 나 달라지고 싶어입니다. 나도 지금 이거 싫어. 이거입니다. 나도 지금 이 마음을 치료하고 싶어. 이거니까 이게 지금 이 케이스의 희망입니다. 그럼 달라지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네, 부모님이 먼저 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강박,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없는 편안한 마음자리를 찾으셔야 이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전혀 거부감 없이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저는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자, 인본주의를 창시한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칼 로저스는 지금 현대 심리학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의 심리학을 얘기한 사람이죠. 칼 로저스의 영향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칼 로저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통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어떤 존중. 참 어려우시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어느 선까지가 아닌지 어떤 어머님이 댓글로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아야 될 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요구하는 걸 해주는 것이 무리이냐 무리가 아니냐. 아, 무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받아주고 나면 얘가 더 큰 걸 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아, 얘가 지난달에 이 정도의 돈을 썼어. 근데 지금 이것도 요구하네. 자, 그럼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죠. 감정을 딱 뺀 상태로 두려워하지 않고 얘가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 또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없이 아, 지난달에 네가 이 정도를 썼어. 근데 이번 달에 이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다음 달이나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자꾸 수용해라 허용해라 이러니까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가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뭘 해주면서도 자꾸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 도대체 어디까지? 자,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해주면서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런데 오해들 하고 계세요. 저 다 들어줬거든요. 애가 해달라는 거. 근데 해달라는 거 해주면서 내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더 세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